하겠습니다. 우선 장관님의 브리핑 이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장관님과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능우 장관님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저는 오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초연금 인상 등의 소득 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 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겪게 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 보고에서 추진 방침을 밝힌 후 보건복지부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케어 안심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문턱을 제거하는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를 융합하여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2~3곳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둘째,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신 분 등 건강이 불안한 어르신의 집으로 간호사가 찾아가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주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하는 왕진 등 방문 의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약 2,000개 병원에 지역 연계실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어르신에게 맞춤형 퇴원 계획을 수립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면 필요한 각종 돌봄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 주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보다 편하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걸맞게 차세대 장기요양 보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으로 돌보는 어르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의 8%인 58만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9.6%인 86만 명, 2025년까지는 11% 이상 수준이 되는 약 120만 명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씩 병원 진료를 보러 갈 때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병원 모심 택시, 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동 침대 등 병원에서 사용하던 보조기구를 집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80%까지 늘려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를 시군 구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나 간병, 돌봄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보건소 정보 시스템 간의 연결을 고도화하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노력 등을 통하여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도 제거하고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복지사업 지침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추어 민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종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1대1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는 인력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들은 사회 서비스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단계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케어 안심주택 등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전인 2025년까지 차세대 장기요양 보험을 구축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으며 향후 장애인과 아동 분야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정책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통해서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국가로 가는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네, 정부 서울청사 연결해서 지역사회 돌봄 계획 발표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